2026년 현재 전국 229가의 시군구 중 138곳이 소멸위험지역입니다. 전체의 60%가 넘는 숫자죠. 더 충격적인 건 이 중 상당수 지역의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가 2025년 한 해 11% 넘게 오르는 동안 지방 5대 광역시는 마이너스 1.64%, 기타 지방은 마이너스 0.67%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대한민국인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오늘은 인구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도시 10곳을 알려드리고 왜 이 지역에 부동산 투자를 하면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순위에 앞서 소멸위험지수가 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소멸위험지수는 20세부터 39세 사이 젊은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입니다. 쉽게 말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여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고령 인구와 비교한 거예요. 이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 0.2 미만이면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됩니다. 0.2 미만이라는 건 65세 이상 노인 5명당 젊은 여성이 1명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지역에서 집을 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살 사람이 없습니다. 전세 놓으려 해도 세입자가 없어요. 매매하려 해도 매수자가 없습니다. 결국 집값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죠. 지금부터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시단위 도시 10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위는 전북 정읍시입니다. 소멸위험지수 0.26이에요. 1964년에 인구가 28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는데 지금은 10만 명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60년 만에 인구가 3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정읍시는 청년 정착 지원, 출산 장려금, 귀농귀촌 지원에 힘쓰고 있지만 인구 감소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9위는 충남 보령시입니다. 소멸위험지수 0.23이에요. 1990년대 15만 명이던 인구가 2023년 이후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보령하면 머드축제로 유명한데 관광객이 아무리 와도 상주 인구가 늘지 않으면 부동산 가치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8위는 충남 공주시입니다. 소멸위험지수 0.18이에요. 백제의 고도라는 역사적 가치가 있지만 젊은 인구의 유출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7위는 전북 남원시입니다. 소멸위험지수 0.14예요. 춘향전의 고장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1965년 인구가 19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7만 5천 명입니다. 60년 동안 인구가 60% 넘게 줄었어요. 남원시는 퇴직자를 위한 시니어 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젊은 인구 유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6위는 전북 김제시입니다. 소멸위험지수 0.204로 소멸 고위험 단계입니다. 1960년대 26만 명이던 인구가 지금은 8만 1천 명이에요. 지평선 축제로 유명한 넓은 평야가 있지만 농촌 인구 고령화로 마을 공동화가 심각합니다. 5위는 경북 영천시입니다. 소멸위험지수 0.203이에요. 2024년 6월에 인구 10만 명이 붕괴됐는데 그 후 1년도 안 돼서 3천 명이 더 빠졌습니다. 인구 감소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4위는 강원 태백시입니다. 소멸위험지수 0.20이에요. 태백시 인구는 1987년 12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는데 지금은 3만 7천 명입니다. 40년도 안 돼서 인구가 70% 사라진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최근 3년간 출생아가 316명인데 사망자는 1333명입니다. 사망자가 출생아의 4.5배예요. 이 속도면 자연적으로 인구가 소멸합니다. 3위는 경남 밀양시입니다. 소멸위험지수 0.183으로 소멸 고위험 단계에 진입했어요. 현재 인구는 10만 명 붕괴 직전입니다. 밀양시는 신혼부부에게 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위는 경북 문경시입니다. 소멸위험지수 0.179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1974년 16만 명이던 인구가 1994년 10만 명이 붕괴됐고 지금은 6만 6천 명입니다. 특히 청년층 유출이 심각해서 20대 30대 인구 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소멸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도시 1위는 경북 상주시입니다. 소멸위험지수 0.164예요. 전국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소멸 고위험 지역에 진입했고 지금도 가장 낮은 지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주시 인구는 2020년에 10만 명이 붕괴된 후 계속 급감해서 지금은 9만 명 초반입니다. 5년 동안의 변화를 보면 출생아 수는 455명에서 326명으로 줄었는데 사망자 수는 1216명에서 1478명으로 늘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6%에 달해요. 주민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거죠. 자, 그럼 왜 이런 지역에 부동산 투자를 하면 안 될까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매수자가 사라집니다. 인구가 줄면 집을 살 사람도 줄어요. 아무리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살 사람이 없으면 팔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2025년 12월 기준 지방 미분양이 5만 가구를 넘어섰어요. 준공 후 미분양도 2만 8천 가구가 넘습니다. 집을 지어놔도 팔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둘째, 인프라가 무너집니다. 인구가 줄면 학교가 폐교됩니다. 병원이 철수합니다. 마트가 문을 닫아요. 실제로 전남 해남의 한 면은 2012년 초등학교가 폐교된 후 학생 수가 0명이 됐고 마을 주민 평균 연령이 72세 입니다. 이런 곳에 누가 이사 오고 싶겠어요? 셋째,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인구 감소는 인프라 붕괴를 부르고 인프라 붕괴는 추가 인구 유출을 부릅니다. 그리고 집값은 계속 떨어지죠. 한번 이 악순환에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혹시 인구 감소 지역 세컨드홈 특례 들어보셨나요?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에 집을 사면 1주택자로 인정해주고 세금 혜택도 준다는 정책이에요.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됐습니다. 취득세도 50%까지 감면해주죠. 언뜻 보면 좋아 보이죠?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세금 혜택을 받아도 집값이 떨어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취득세 150만 원 아꼈는데 집값이 3천만 원 떨어지면 손해 아닌가요? 정부가 이런 혜택을 주는 이유 자체가 그만큼 이 지역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는 반증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투자의 기본인데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 탑 10, 1위 경북 상주시, 2위 경북 문경시, 3위 경남 밀양시, 4위 강원 태백시, 5위 경북 영천시, 6위 전북 김제시, 7위 전북 남원시, 8위 충남 공주시, 9위 충남 보령시, 10위 전북 정읍시입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결국 사람에서 나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은 집값이 오르고 사람이 떠나는 곳은 집값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살 사람이 없으면 가치가 없어요. 서울 아파트가 11% 오르는 동안 지방은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투자를 고민하신다면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 일자리가 있는 지역, 젊은 사람이 모이는 지역을 선택하세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 부동산에도 통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도시의 매력은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댓글 또는로 남겨주세요.